올 한해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정치 사회적 변화는 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교육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고 학교 안팎에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어졌는데요. 2025년 교육계를 관통한 10대 뉴스, 먼저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교육 정책 역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고 투자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의 연구 부정과 자녀의 불법 유학 등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국민들과 함께 근거부기를 이 위원장이 대선 직후 공직을 청탁하며 건넨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도 책임감도 없습니까?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위원장님, 김건희 여사에게 근거부기 주고 인사청탁하신 적 있습니까? 리박스쿨이 극우 성향 단체라는 게 드러나자 본인이 했던 행동들이 극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위원장님 의원님. 잠깐 멈추시죠. 윤석열 정권의 비호 속에서 리박스쿨이 물놀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장 수업에서는 정작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한 자릿수 비율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학기 만에 사실상 퇴출 수순을 학생을 문제풀이 기계로 전락시켜버리는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의대생 복귀가 본격화된 가운데 근거가 부정확한 방식으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사 배출 규모가 2배로 또 4배로 증가한 겁니다. 성취 수준이 떨어지면 미수 처리되고 오히려 학교 이탈을 촉진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대로 아이들이 고교학점제 때문에 자퇴를 고민해봤다는 학생은 3명 중 1명에 달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72%를 넘었습니다. 왜 죽였나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고 김하늘 양을 참혹하게 살해한 교사가 수집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계획된 범행이라고. 피살 사건이 이미 명확하지 않습니까?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은 사형밖에 없지 않나. 봐서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선생님을 분리시켰어야죠. 그러면 하늘이 안 죽었잖아요. 서거석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이번이 3번째 낙마 사례입니다. 현직 교육감들이 잇따라 형사사건에 연루되면서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3, 2,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지구를 떠난 지 15분 만에 임무를 완수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국가 우주 개발 역량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네, 올 한해 교육계를 뒤흔든 뉴스를 영상으로 되돌아봤는데요. 취재기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올 한해 교육계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흐름은 어떤 거였을까요? 예, 올 한해 한국 사회 전반을 뒤흔든 이슈 역시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정권 교체일 텐데요. EBS가 꼽은 교육계 10대 뉴스 가운데 절반이 이 같은 정치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이슈들이었습니다. 대통령 파면에 따라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첫 교사 출신 장관인 최교진 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어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이른바 메간매직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전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인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하는 법안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정권이 바뀐 후 다시 추진된 법안은 최종적으로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 역시 내년도 신입생 숫자는 다시 예년 규모로 돌아갔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던 이 주요 정책들이 정권 바뀐 뒤에 감사원 감사받기도 했는데요. 어떤 판단이 나왔을까요? 네, 그 AI 디지털 교과서와 의대 증원 정책 추진 과정을 감사원이 들여다봤는데요. 감사원은 두 정책 모두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경우 2035년까지 약 15,000명의 부족 의사 수를 산정한 추계가 여러 연구를 일관성 없이 조합해 산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부의 증원 방침이 대통령실의 강한 요구와 반복된 지시에 따라 일괄 2,000명 증원으로 부풀려졌고 의사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대학별 배정 기준 역시 비일관적으로 적용돼서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이 저해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AI 교과서 정책의 추진 과정 역시 비슷했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학교 현장에 의무 도입하는 큰 변화인데도 의견 수렴 절차와 시범 운영 과정을 생략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추진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인 미흡이 현재 학생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대부분 활용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감사 결과는 나왔지만 또 이런 논란들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현재 교육 자료로 관련 법령이 모두 정비가 끝난 상황인데요. AI 교과서 개발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했던 교과서 발행사들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I 교과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의 교육 정책에 따라 AI 교과서를 개발하고 보급한 발행사들과 보조 출원사들의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해서 생존을 위협했다는 건데요. 발행사들은 내년엔 정부 상대 손해배상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 역시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새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데요. 당초 연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2025년을 하루 남긴 어제 결론을 내긴 냈습니다. 2035년에는 최대 4,900여 명, 2040년에는 최대 11,000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놨는데요. 이 결과는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내년에도 치열한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교육 정책의 큰 흐름이 바뀐 게 주요 화두였지만 또 학교 현장의 안전 문제도 굉장히 큰 이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가해 교사 명재환 씨는 지난 10월 내려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고 명 씨 역시 항소했습니다. 명 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역시 심신 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다음 달 16일 나올 예정입니다. 또 초등학교 주변에서 초등학생 유괴 시도가 전국에서 잇따라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교육당국과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 순찰 인원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면 내년에는 또 동시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이 17개 시도 교육감을 뽑는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네, 제9회 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3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현재 대전 설동호, 경남 박종훈 교육감의 경우 3선 제한으로 출마가 불가능한데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지역에선 현직 교육감들이 다시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보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이번 선거 역시 진영별 단일화가 핵심 이슈로 부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올해는 현직 교육감들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또 떠오를 모양새인데요. 강원 신경호, 부산 김석준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광주 이정선 교육감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민선 8기 교육감 가운데 3명이 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만큼 이런 부담을 안고 각 교육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 교육 현장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과제도 함께 남겼는데요. 내년에는 혼란보다는 희망과 성과의 뉴스로 10대 뉴스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서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